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조회 문제 모음집입니다. 우리 회계 2급 조회가 따로 안 만들었고 그냥 회계 1급 조회로 했습니다. 회계 1급 조회로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제 조회에 대해서 키워드를 먼저 잡아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조회가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키워드에 보면 이제 문제에서 계정 과목만 딸랑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아까 우리 봤던 거는 상품 매출 이렇게 계정 과목이 딸랑 나오면 답은 계정별 원장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계정 과목이 나오면 계정별 원장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글자죠? 거래처라는 말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됩니다. 해놨죠? 현금, 대체, 상관비 자체를 묻는 문제, 제조 경비를 자체를 묻는 문제는 1월계표 들어가시면 돼요. 1월계표. 월별 비교. 옆 동료랑 비교를 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완전 나빠요. 뭐 들고 싶어? 총입니다. 자, 총. 총 계정 원장. 비교를 하면 총 계정 원장. 아까 상품 매출이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걸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 계정 원장 이렇게 찾은 겁니다. 총 계정 원장. 근데 가장 잘 나오는 글자는 가장 큰 월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찾는 곳이 이렇게 책에 이렇게 식으로 찾아라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느낌으로 그냥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서 못 찾으면 저기 가서 찾으면 되고 그래도 못 찾으면 저기서 찾으면 되고 그래도 못 찾으면 그냥 일반 전표 가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일반 전표나 매일매출 전표에 입력된 자료들이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현금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현금 출납장.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자, 현금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얘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눈치껏 좀 푸셔야 되는데 내가 아직 1월계표도 클릭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 느낌으로 일단 가는 겁니다. 조금 암기하셨다가 이제 문제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는 만능이라고 합니다. 만능. 모르겠다. 어디 가면 있다? 월계표 가면 다 있습니다. 월계표 안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면 계정부의 원장이 나오고 그 계정부 원장에 가서 또 어떻게 하면 뭐 거래처도 좀 조회가 되고 거의 다 되는데 단점은 월계표가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답이 탁 나오지 않아요. 일차적으로는 여기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계정 과목만 딸랑 하면 답이 뭐라고요? 계정별 원장. 거래처라는 말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 현금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 월계표. 월별 비교하면 뭐 꺼내고 싶다? 총 꺼내고 싶다. 현금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현금 출납장. 현금 출납장은 이제 현금에 대한 계정별 원장이에요. 우리 작성 한번 해봤지만 수익 지출에 관련된 내용이 저장된 겁니다. 판관비, 제조경비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와도 1월계표이다. 됐습니까? 자, 지금 외워볼게요. 계정 과목만 달랑.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현금 대체, 판관비 자체, 제조경비 자체. 월계표. 월별 비교. 총 계정 원장. 현금이 나오면 현금 출납장. 모르겠다. 월기표. 내가 다시 술 먹으면 뭐 된다? 월월월 된다. 월기표 가면 웬만하면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가장 큰 월을 하면 답은 총계정 원장. 네, 이렇게 제가 선을 이제 두 줄로 그어 놨잖아요. 이렇게 두 줄로 그어 놓으시면 또 여기는 전산회계 1급 부분입니다. 회계 1급에는 매수, 면매, 세금 계산서 이런 말이 나오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거를 제가 세합이라고 할게요. 앞으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세합.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세금 계산서를 모아놓은 표예요, 그냥. 그래서 유형을 묻는 문제. 유형은 우리 한번 해봤지만, 매출 과세, 매입 과세, 매출 카과,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이, 유형인데, 매입 매출장에 가보면 있습니다. 매입 매출장. 이 두 개 추가되는 것이 전산회계 1급. 즉, 난이도는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회계 2급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 두 개 차이 외에는. 부가세 신고서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거죠. 부가세 신고서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재무상태표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아까 우리 봤던, 기출 문제에는, 재무상태표를 이제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무엇일 가능성이 높다? 월계표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월계표일 가능성이 높다. 단, 월계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적어야 돼요. 2월부터 4월까지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1월부터 3월까지. 이게 과거 것이 누적이 안 돼요. 얘네들은 과거 것이 누적이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얘는 과거 것이 누적이 돼요. 과거라는 말은 개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이 있는 거.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는 무조건 1월부터예요. 그러니까 2월부터 4월은 무조건 월계표로 가야 돼요. 얘는 언제까지만 조회가 돼요. 5월까지 이런 식으로 조회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조회가 1월부터 조회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아래 내려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20회 1번.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매출 세액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죠. 답은 부실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정확하게 내용은 부가세 신고서의 가를 보면 됩니다. 왜? 매출 세액을 물었으니까 가를 보면 되고. 자, 2번 가볼게요. 4월 중 현금이 들어온 거는 얼마인가? 현금 출납장 가면 됩니다. 자, 3번. 거래처라는 말이 나왔죠? 답은 어디에? 거래처 원장 가면 됩니다. 지금 학습은 이런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20일에는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20일의 풀이는 이렇게 되고, 자, 22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회 1번.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에 세금 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이거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봐야 돼요. 거래처 말이 나왔지만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찾기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세금 계산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현금 매출액은 얼마인가? 답 뭐 같아요? 현금 출납자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면 되지? 월계표 가면 됩니다. 월계표. 현금이라는 글자는 현금 출납장 또는 월계표에 가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계표에 가보면 대체라는 글자랑 현금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거 현금이라는 칸에 가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총계정 원장에 가면 되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청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2, 3, 2차 한번 보면 1번 제1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 동안의 문제에서 답을 가르쳐준 케이스 세금 계산서 합계표 상의 매입세액 총액은 얼마인가?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거 부가세 신고서 가면 바로 보입니다. 답은 이제 세금 계산서 합계표고 2번 5월 중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정답은? 현금 출납장 칸이 없네? 월. 여기는 현금 출납장도 답이 나오고, 월계표도 답이 나올 겁니다. 둘 다 돼요. 둘 다 확인하는 것은 크로스 체크가 되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3번 문제. 판매비와 관리비 중이라는 말은 판매비와 관리비 자체를 묻는 문제는 아니에요. 맞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검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답은 총계정원장 가니까 없어요. 그렇습니다. 모르겠다. 막혔다. 그럼 월계표 가면 답이 보입니다. 얘는 월계표 가면 답이 나와요. 자, 4번 문제. 상반기 중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정답은? 요거는 가장 많은 월은 비교하는 거고, 얘는 거래처 자체를 묻는 거니까 정답은 거래처 원장에 가야 될 것 같죠? 거래처 원장. 이 거래처 원장에 가서 외상매출금이라고 클릭해보면 거래처가 쫙 나와요. 거기서 이제 가장 큰 거래처 코드를 잡으시면 답이 되는 거죠. 자, 24양 가보겠습니다. 2005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발생한 매출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질문했잖아요. 정답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주민등록 발급본이 떡하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2005년 2, 4분기 중 보통예금 잔고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달. 총계정 원장이 되겠죠. 3번.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에 카드 매출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신고서에 가보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 칸에 가보면 나옵니다. 부가세 신고서라고 하기 좀 그렇네.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이 섞여져 있어요. 여기 가지 마시고 메인 매출장 가요. 메인 매출장. 유형을 묻는 문제죠. 메인 매출장. 유형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매출카과라는 유형을 묻는 문제예요. 아직 우리는 메인 매출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듣고 흘리세요. 나중에 또 깨달음이 올 겁니다. 25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 4분기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이 외상 매출금 회수액이 가장 큰 달, 가장 큰 달로 보면 총이고 거래처 말이 나오면 거고. 답은 뭐가 둘 다 가보면 되지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답은 제가 봤을 때는 거래처를 묻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 퀘스천 하나 떨어집니다. 가보면 이제 외상매출금을 검색을 하시겠죠. 외상매출금 검색을 하면 이제 왼쪽에 여기 왼쪽에 외상매출금이라고 딱 적히고 이제 오른쪽에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4월에서 6월만 다 찾으면 되죠. 그러면 차변값을 봐야 돼, 대변값을 봐야 돼. 요게 핵심이죠. 딱 들어가 보면 외상매출금이라고 적혀 있고 1, 2, 3, 4, 5, 6, 7, 8 아니면 4월에서 6월 조회하면 딱 4에서 6만 떠요. 4, 5, 6 이렇게 떠요. 4, 5, 6. 그럼 차변값을 봐야 돼, 대변값을 봐야 돼. 횟수는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발생액이라고 하면 차변, 답은 대변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가야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거든.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가야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대변을 봐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노무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노무비라는 것은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약간 집합체예요. 임금제, 퇴직급여제 이런 것들의 모임체가 노무비입니다. 그래서 노무비 자체를 묻는 문제는 원가 명세서를 가야 돼요. 오늘 우리 명가 명세서 한번 만져볼 겁니다. 만져본다? 하여튼 흐름을 한번 느껴볼 겁니다. 원가 명세서. 3번 2005년 1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질문 자체가 부가가치세를 질문하는 거죠. 부가세 신고서에 가보면 됩니다. 그래서 민지시 과세 표준 몇 번? 맞습니다. 9. 제 성이랑 똑같다고 했던 거.
납부세액은 가나 다 중에 다죠. 뭐 다 불렀네요. 가나 다 이런데 가는 매출세, 나는 매입세, 다는 납부세액입니다. 예, 다는 납부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6회 1번 3월에 판매비용과 관리비로 계상된 복리후생비죠. 이 말은 이제 800번 때 복리후생비 찾으라는 거잖아요.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정답은 월계표에 가야 됩니다. 현금 출납장 하면 없어요. 우리 현금 출납장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만 이렇게 있고 한번 작성해봤죠? 현금 출납장. 수익과 지출만 나와 있지 안에 계정 과목이 안 나오잖아요. 복리후생비가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계표에 가보면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월계표에 한번 가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요? 금방 문제가 뭐였죠?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찾아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맞죠? 복리후생비 답이 뻔할 뻔짜네. 복리후생비는 현금 나간 거죠. 급여는 현금으로 나간 거, 그 다음 대체전표, 차변 대변으로 나간 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현금과 대체라는 글자가 나오면 월계표에 들어오면 됩니다. 뭐 일계표는 월계표는 똑같은 거니까. 자, 다음 부가세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얘는 어디 들어가면 되죠? 부가세 신고서. 그래서 민지씨 이건 어디? 가나다.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우리말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 자산은 어디에 가서 확인하면 되죠?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무 상태표에 어떻게 확인해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무 상태표에 딱 들어가서 처음 보는 화면일 겁니다. 여기에 12월로 등록을 하고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요렇게가 현금성 자산이에요. 대충 암산해 보면 6천에 7천, 8천, 한 600? 맞죠? 8,600 정도가 얘네들의 현금 자산인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가보면 제출용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뿅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나오죠. 8,600 있어요. 맞죠? 여기를 클릭해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얘네들의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단기 투자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매출채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소모품도 아니고 성급금도 아니고 가지금도 아니다. 뭐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현재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할 금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어디인가? 정답은 거래처 원장. 자, 질문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가서 그 외상매출금을 조회를 하는 거죠. 요거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거래처 원장에 가서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는 거죠. 따다다당 이렇게 했고 108 맞죠? 여기서 엔터 치면 자동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회가 돼요. 굳이 F2 누르고 이제 진입할 필요가 없고요. 엔터 이렇게 치면 이렇게 진입이 돼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였지?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할 얘는 그냥 잔액 보면 되겠네. 맞죠? 잔액 보면 되겠네요. 답은 얘가 되겠네요. 쉽네요. 근데 만약에 그래요. 일단은 얘는 그냥 거래처 원장으로 갑시다. 거래처 원장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27입니다. 27에 1, 2, 3, 4 한번 해보시고 제가 바로 풀이 해드리겠습니다. 꼭 칠판에 보시면 답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1번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집계는 정답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이번에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말이 나와서 저는 월을 선택했어요. 저는 월을 선택했고, 가장 큰 계정은 그러면 총이 아닌가요? 자세히 생각 한번 해보면 총 계정 원장은 한 계정 과목을 비교하는 거예요. 월별로 월별 비교하는 것이 총 계정 원장의 좀 핵심이고, 3번은 일계표를 확인한 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월계표 가시면 되죠. 4번은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 정답은 총 계정 원장.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칠판에 보시면 제가 정답을 적어놨습니다. 1번. 외상 매출금 잔고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달. 총, 맞죠? 복리후생비 중 현금, 월. 현금 시제액은 현금 출납장, 세금 계산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여기가 가장 적절할 것 같다는 거지. 이거 위에 다른 답을 썼다라고 해도 오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자, 29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하겠습니다. 29회. 세금 계산서의 매출 매입 거래처 중 매출과 매입이 세금 계산서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자, 2번. 판매비와 관리비 자체를 물으면 정답은 월계표. 물론 뭐 다른 데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제가 월계표를 또 고집했냐면 2월에라는 말이 나와서 그래요. 2월에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런 식이잖아요. 맞죠? 2월 1일부터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월계표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무조건 1월 1일부터 조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이런 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3번 1월부터 6월까지 상환된 지급보험이라는 계정 과목이 딸랑 나왔죠. 계정 과목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계정별 원장인데 여기도 또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계정별 원장에 가서 지급보험을 조회해보니까 차변의 값도 있고 대변의 값도 있네요. 그러면 차변의 합계를 구해야 돼? 대변의 합계를 구해야 돼? 상환의 의미는 지급보험이 어디로 가는 거죠? 현금이 나가야 되니까 지급보험 자체는 차변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변의 값을 구해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계정별 원장에 가서 지급보험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기간은 지금 현재 문제는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저는 1월부터 12월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계정 과목이 이제 지급보험을 조회를 한번 해보는 거죠. 2, 5, 2 이렇게 딱 하니까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는 차변값이 없네. 있긴 있네요. 그러면 여기 누계가 차변의 값을 적어야 돼, 대변의 값을 적어야 돼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모르겠어. 대변인지 차변인지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례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거래 사례가 딱 떠요. 따닥 이렇게 하면 밑에. 그러니까 상품이 들어왔고 지급보험이 나갔네. 이거는 상환의 개념이 아니라 발생의 개념이죠. 제 밑에 거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차변의 지급보험, 대변의 보통예금. 결제했네. 상환했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모르겠다 하면 더블클릭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찾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계정별 원장에 1월부터 12월 여기서 엔터 치면 다 떠요. 그냥 엔터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그냥 이렇게 찾아가셔도 됩니다. 이해하시죠? 아까 외상 매출금에 차변을 적어야 돼, 대변을 적어야 돼. 차변이 뭐지? 대변이 뭐지? 따닥 하면 이제 밑에 거래 사례가 뜬다 이 말이에요.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4번에 단기 중 지급된 미지급 배당금은 얼마인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계정 과목이 있기 때문에 얘를
어디서? 계정별 원장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30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30회입니다.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16번에 가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런 16번, 3번 이런 거 여러분들 수료할 때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자, 2번 3월 한 달간 원재료 매입액은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만 딸랑. 계정별 원장. 매입액은 차변이다, 대변이다. 차변. 왼쪽에 들어온 거니까. 계정별 원장에 가서 왼쪽 값 넣으시면 되죠. 자, 3번.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 정답은 거래처 원장. 자, 이번에 현금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현금 출납장 또는 월계표. 어디 가도 나올 건데, 추천은 현금 출납장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31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회부터 쭉 달려볼게요. 2007년 1월 6월중 제조 원가 명세. 자, 2번. 세금 계산서라는 말이 나왔네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만 적으시면 되겠죠? 자, 3번. 대체라는 말이 나왔네요. 정답은 월계표. 현금, 대체 이런 키워드는 월계표. 4번.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정답은 거래처 원장. 32회 바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부가세 신고 기간 중 세금 계산서 매출액은 얼마인가? 정답은 부가세 신고서. 자, 2번. 누적 현금 지급액은 현금 출납장. 3번.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가장 많은 월. 정답은 총 계정 원장.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33회차. 4월 한 달간 현금으로 지급된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정답은 이게 현금 출납장에 가면 계정 과목이 없어요. 현금만 알 수가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월계표. 4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 계정별. 접대비라는 말이, 총계정 원장. 접대비라는 말이 나왔고, 가장 많은 달 했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 3번.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납부할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부가세 신고서에 가나다, 가는 매출세. 여기. 가는 매출세. 나는 매입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것을 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다가 매입세, 납부세. 납부세.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알게 됩니다. 미리 계속 제가 밑밥 뿌리는 거죠. 부가세 신고서 구경도 안 해보신 분께 지금 밑밥 막 뿌리고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건데, 나중에 하다 보면 또 이해갈 겁니다. 34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34회 1번. 보통예금 잔액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달. 총계정 원장.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왔고, 거래처라는 말이 나왔고, 정답은 계정 원장이 없으니까 거래처 원장에 가면 되죠. 사실은 메인이 미지급금보다는 이제 거래처 코드를 적는 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는 거래처 원장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3번에 현금이 나왔으니까 현금 출납장에 가면 계정 과목이 안 나와요. 정답은 월계표. 모르겠다. 월계표. 현금 대체 월계표.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월계표. 자, 1번 35에 1번. 대체 누가 월. 자, 2번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정답은 계정별 원자. 계정별 원자. 자, 3번에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중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 정답은 부가세 신고서에 가라, 다 값에 가야 되는 거죠. 참고로, 1기 예정신고 기간이 언제예요? 1, 2, 3이 1기 예정. 1기 예정. 그러면 4, 5, 6은 1기 확정. 1기 확정. 그 다음 7, 8, 9는 2기 예정. 그 다음 10, 11, 12는 2기 확정. 현재 문제에서 이거 모르면 못 푸는 거죠. 지금 현재 문제에서 1기 예정 신고 기간 중이라고 나왔잖아요. 1기 예정 신고 기간이 언제인지는 알아야지. 그죠? 이렇게 해서 1기 예정은 이때를 얘기합니다. 36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에 제품 제조에 투입된 제조 경비 원가 명세서. 월기표가 더 낫겠다. 아니, 둘 다 되네. 원가 명세서에도 답이 나오고 월기표에도 나옵니다. 월기표가 낫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월기표 좋네요. 그 다음 2번에 확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과세 배출해. 정답은 부가세 신고서. 나중에 보면 이거 3번에 나옵니다. 3번 판매비와 관리비 중 차량 유지비 지출이 가장 큰 달. 총계정원장 37회 매출 세금 계산서의 매수. 정답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 2번 3월에 발생된 판매비와 관리비 자체를 물었으니까 월계표. 3번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만 딸랑 나왔네요. 계정별 원장